자, 갑시다. 이제 28쪽 갑니다. 6번 징수 방법인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부가가 무슨 뜻? 부가는 자, 너 세금 내라 통보하는 게 부가고요. 징수가 뭐였습니까? 세금을 걷어가는 게 징수인데, 그럼 국가는 대체 어떻게 세금을 걷어갈 거냐 이건데, 일단 결론부터 보면 첫째, 1번이 자, 신고 납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직접 내는 방법, 이게 신고 납부고, 자, 중간에 2번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보통 징수가 나오죠. 이 보통 징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꾸로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서 내는 방법이에요. 또 우측에 3번도 있죠. 자, 뭐가 나옵니까? 정부 부가과세. 이것 또한도 마찬가지. 이것 또한도 고지서 받아갖고 내는 방법이에요. 자, 네 번째 뭐가 나옵니까? 특별징수인데 요거는 저희가 월급 탈 때 세금 떼고 나오죠. 요게 원천징수 혹은 특별징수인데 4번은 저희 시험에 안 납니다. 요거는 진짜 앞에다 가입해 조그맣게. 그래서 그 4번을 빼고 나머지 1번, 2번, 3번은 다 볼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자, 그럼 징수 방법의 시작은 어떻게 가냐? 이제 보죠. 이제 징수 방법인데 일단 요 내용을 하기 전에 다시 갈게요. 자, 아까 세금 계산은 항상 뭐 곱하기 뭐 한다고요? 과세 표준 곱하기 뭐예요? 세율로 하고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 세액이 나온다라고 했고 그럼 결론이 이거예요. 자, 이제 세금 계산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계산을 대체 누가 했냐? 세금 계산을 대체 누가 했느냐에 의해서 징수 방법이 정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첫째, 요 계산 내가 했다. 아까 나는 뭐예요? 항상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세금 낼 자, 납세 의무자가 있고 또 두 번째, 정부, 쉽게 과세, 관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결론이 이거예요. 자, 납세 의무자, 내가 나 자신이 직접 뭐해서 계산을 해서 직접 내겠다. 이런 방법이 있는 거고, 자, 정부가 세금 계산합니다. 단 정부는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 뭘 보내기 위해서? 고지서를 보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그럼 이때 그럼 내가 직접 계산해서 직접 내겠다 라고 하는 걸 보고 저희는 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같이 무슨 납부? 신고 납부. 이게 똑같은 말로 신고 납세라고도 해요. 같은 얘기예요. 신고 납부가 있고 신고 납세가 있다. 근데 왜 같은 건데 두 개씩이냐 이건데, 자, 아까 저희가 첫 시간에 대한민국의 세금은 뭐가 있고 뭐가 있다?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다고 했죠. 이게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이 세금 간의 용어상 차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어도 이걸 지방세에서는 뭐라 부르고 신고 납부라고 하고 얘를 국세에서 뭐라 하자? 신고 납세라고 합니다. 둘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럼 자, 그럼 지방세에서 자, 신고 납부하는 건 뭐가 있을까? 첫째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또 뭐가 있냐면 등록 면허세입니다. 등록 면허세.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등등등등등. 왜? 항상 저희는 5가지 안에서 움직이면 되니까. 두 번째 이제 국세입니다. 국세에서 신고 납부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요건 내가 직접 신고한다. 등등등등.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직접 내겠다. 이게 신고 납부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정부가 계산해서 고지서 받는 방법인데 요것도 용어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냐? 첫째는 보통징수라는 용어입니다. 같이 해요. 무슨 징수? 보통징수라고 하는 게 있고 이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깁니다. 정부 부과 과세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둘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것 또한도 똑같아요. 이것도 지방세에서는 뭐라 부르고 보통 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부르고 그죠? 정부 부가과세.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건데 용어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지방세에서 고지서 받는 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건 요겁니다. 뭔 세? 바로 재산세. 얘가 가장 기본이에요. 자, 역시 등등등. 자, 그럼 국세는 뭐 있습니까? 국세는 하나만 적을게요.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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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등.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내는 방법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좀 쉽게 생각한다면
자, 이 두 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개가 공통점이 뭡니까? 부동산 보유 단계의 세금이에요. 갖고 있을 때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볼 때 잘 생각해봐요. 국가는 제가 자 오늘 현재 지금 현재 땅을 샀을지 땅을 팔았을지 국가가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현재 이거 알면 귀신이지. 그럼 더 웃긴 거 얘기해요. 제가 아침에 뭘 먹었을까요? 그렇죠. 몰라요. 모르니까 국가는 알지 못하지만은 세금은 걷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들이 직접 뭐라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다만 이 두 개는 이제 부동산 보유. 내가 이제 땅을 사서 갖고 있어요. 이제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 귤을 두 개 사서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저 몇 개 갖고 있어요? 두 개. 뭘? 귤. 이렇게 갖고 있으면 국가가 갖고 있는 거 안다 물었는데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굳이 와서 세금을 신고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국가가 직접 알고 있으니까 뭐 하겠다? 계산해서 세금을 보내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가 알고 있는 건 다 뭘 보내고 고지서, 알지 못하는 건 다 뭐 하게 한다? 신고하게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신고납부와 그다음에 고지징수 두 개예요. 자, 이제 이렇게 징수 방법이 정해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징수 방법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제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고지서를 한 번쯤 다 받아봤죠. 자, 이거 딱 받아보면은, 받았을 때 본인의 느낌, 감정, 어떤 게 있어요? 많이 나왔다? 또? 적게 나왔다. 에이. 그게 참, 감정이 메말랐네요. 저는 고지서를 딱 받으면 눈물 나요. 눈물 쫙 나요. 왜 나는지 아세요? 내가 기어이 국가 재정이 이바지할 때가 왔구나.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고지서 받으면 그런 느낌이 와야 돼요, 실제. 뭐 눈물 난다든가 뭐 어떤 느낌이 날 건데, 근데 실상은 눈물만 나요. 별로 내고 싶지는 않아요. 왜? 돈 아까우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건 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이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세금하면 내가 나가서 몇백만 원씩 술을 먹는 건 안 아까운데 몇만 원 세금 내는 건 아깝잖아요. 우스갯말로 적십자입이 다 냈습니까? 그것도 15,000원인가 나오는데 그것도 아깝잖아요. 안 아까워요? 오케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국가가 고지서를 보냈어도 또 신고 납부를 하라고 했어도 이걸 제때 이행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국가가 이걸 강제성을 띠려고 언제까지 내라고 강제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도 그래서 신고 납부 기한 언제까지 내시오라는 기한이 있고 고지서도 언제까지 세금을 내시오. 전부 다 이렇게 법정 기한이 존재합니다. 왜? 이 기한이 없으면 그 누가 세금을 낼까요? 안 내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한을 뒀어요. 뒀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 신고 납부인데 자 신고 납부 언제까지 신고 납부 하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을 얘기 계속 합시다. 아까 자 을께서 취득한 게 뭐였어요? 아까 토지였고 자 취득한 금액이 아까 얼마였고 2억이었고 곱하기 4%에서 계산된 게 얼마? 800이에요. 그럼 얘가 낼 세금 아까 무슨 세입니까? 취득했으니까 취득세예요. 그럼 보다시피 취득세는 신고 납부입니까? 고지서입니까?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저희 법은 요거 다음 주에 배웁니다. 취득세는 그럼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고 돼 있냐면 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입니다. 날부터 쭉 와서 현행법상 60일 냅니다. 60일 요 기간 내에 이 800만 원만큼을 직접 먼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얘 60일이라는 게 이게 법정 신고 기한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이걸 넘길 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하긴 했어도 어떻게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가 신고 납부가 법정 기한 내 뭐 됐다? 불이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이때 허위 신고는 본인이 낼 것보다 많이 신고했을까? 적게 신고했을까? 적게 한 거예요. 많이 낸 건 국가가 뭘 안 합니다.
국가가. 그래서 항상 안 냈거나 조금 낸 거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그래서 신고 납부가 이렇게 불이행되면 정부는 일정한 제재를 가해요. 그때 가는 게 뭐냐? 바로 가산세라고 하는 것을 정부는 부과합니다. 결국 자, 신고 납부는 내가 직접 하는 건데 이 신고 납부가 이행이 안 되면 자, 정부는 그 이행하지 않았을 때 뭘 부과한다고요? 가산세라는 걸 부과해요. 그럼 가산세는 뭐냐? 얘는 조세. 세금을 더 붙이겠다 이거. 더 붙여서 세금을 얹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체 어느 정도 붙냐? 붙는 거 좀 이따 보고. 그럼 다시 봅시다. 아까 분명히 취득했어요. 자, 며칠 신고하라고요? 60일 내입니다. 얘가 낼 금액이 얼마였어요? 아까 8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800만 원을 60일 내 분명히 신고가 돼야 하는데 안 했어요. 안 하고 언젠가 이게 적발이 돼. 신고 납부받는 게 딱 적발이 되면 정부는 너 800 안 냈지? 너 800만 원 내고 엔드 안 냈으니까 뭘 붙이겠다? 가산세. 그래서 이제 뭐 붙는 게 얼마 아까 8, 4, 32, 320만 원 합시다. 320만 원 더 내. 그래서 네 세금은 얼마? 1120만 원이야. 이렇게 해서 세금이 더 커져요. 그럼 결국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게 되고 이렇게 가산세가 붙으면 본래 세금이 이렇게 세금이 더 증가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가산세가 붙는다. 자, 두 번째 갑시다. 요번은 고지서인데 얘도 마찬가지. 얘도 법정 기한 언제까지 내세우라는 기한이 있어요. 자, 그 기한까지 얘도 뭐 했다? 납부하지 않았다. 얘는 안 낸 것밖에 없어요. 허위 납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내면 얘도 일정한 제재를 가합니다. 이때 가는 게 뭐냐? 바로 가산금이라는 게 붙어요.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금이 붙어요. 그럼 가산금은 뭐냐? 가산금은 얘는 이자. 왜? 금이잖아. 얘는 세인데 얘는 금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가면 가끔 써 있어요. 금리 몇 프로. 그래서 이자를 뜻해요. 그럼 고지서 또한도 안 내면 얘도 더 붙어요. 그럼 얘도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한번 지울게요. 어떤 경우냐면 자, 이제 아까 을을 산 게 뭐였어요? 땅이었고 자, 사서 땅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뭐? 보유하는 겁니다. 자, 보유하면 뭘 낸다고 했어요? 재산세를 냅니다. 그럼 땅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언제 내냐?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기간에 재산세를 내야 돼요. 고지서가 옵니다. 그래서 이때 고지서가 왔어. 온 게 얼마냐? 100만 원짜리 고지서가 왔네. 왔으면 언제까지? 늦어도 9월 30일까지 내야 돼요. 이때 안 냈다 이거 안 냈다. 안 내면 국가는 요 순간에 뭘 붙인다? 가산금이라는 걸 붙여서 한 달 뒤에 다시 또 고지서가 옵니다. 10월 30일까지 내셔해 갖고 얼마가 와요? 얼마 오냐면 이따 보겠지만 가산금은 고지된 금액의 보통 3%가 붙어요. 보통 얼마인데 3만 원이 붙어서 103만 원짜리 고지서가 다시 오게 됩니다. 다시. 그럼 어쨌든 그럼 가산세가 됐건 가산금이 됐건 둘 다 공통점은 더 붙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한 데도 붙고 고지받아서 안 내도 붙어. 다만 붙었을 때 결과는 달라요. 가산세는 뭐가 더 붙는 거고 세금이 더 붙는 거고 가산금은 뭐가 더 붙는 겁니까? 이자가 더 붙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구분할게요.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자 모든 세금은 다 계산 방법이 같아요. 항상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의 산출 세액이고 이 계산을 누가 했느냐에 의해서 징수 방법이 정해져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해서 내겠다 하는 게 무슨 납부요? 신고 납부 혹은 신고 납세고 정부가 계산해서 고지서 받겠다. 이게 뭡니까? 보통징수 혹은 정부 부과 과세라고 해요. 이때 자 신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았다. 자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세가 붙고 고지받아서 안 냈다.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는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돼야 되고 여기 은근히 헷갈려요. 신고 납부한 되면 뭐가 붙지? 가산세, 가산금 하는데 이렇게 보죠. 시옷이 안 되면 시옷이 붙는 거고요. 기억이 안 되면 기억이 붙는 거예요. 즉 신고 납부 안 되면 가산세, 고지받아 안 내면 가산금 이렇게 기억하세요.
근데 요거 까먹으면 그분은 한정치산자로 임명합니다. 예, 까먹지 마시고. 자, 교재 갑시다. 자, 28쪽 갑니다. 첫째. 자, 신고납부 가봐요. 자, 28쪽에 1번. 자, 신고납부, 같은 말로 신고납세인데요. 자, 보니까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 말한다. 이때 기한 내에 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 밑줄 칠게요. 뭘 부과한다?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항상 신고 납부는 내가 직접 내는 거지만 그게 이행 안 되면 가산세가 붙고, 서 밑에 보면 뭐 세목 보니까 취득세, 뭐 등록면허세, 그 밑에 양도, 소득세 요 세 개만 늘 항상 저희는 5개 안에서 골라내면 돼요. 뭐뭐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 소득세. 그래서 밑에 그림 나와 있죠. 납세자가 계산해요. 그래서 관청에 뭡니까? 신고하고 은행 가서 직접 내는 이런 방법이 신고 납부. 자, 두 번째 갑니다. 보통징수입니다. 요건 지방세에서 쓴 용어인데 보죠. 과세권자 쉽게 정부입니다. 그로부터 위임받은 세무 공무원이 세액을 산정하여 자, 동그라미 쳐요. 뭘 보내요? 납세 고지서. 납세 고지서를 당해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역시 밑줄. 자, 뭘 부과한다? 가산금을 부과하죠. 그래서 28쪽에 지금 28쪽에 보통징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관청이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뭐합니까? 고지서를 발송했죠. 발송하면 이 친구는 받아서 그냥 내는 방법. 요게 뭔 징수? 보통징수입니다. 자, 똑같은 건데 국세로 갑시다. 우측에 3번. 자, 정부 부과 과세인데 요거는 참고로 이 정부 부과 과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요번 달은 그 중에 한 가지만 할 겁니다. 하나만. 일단 보죠. 자, 납부할 조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세액을 과세관청의 처분, 즉 고지나 결정에 의해서 확정하여 국세를 과세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역시 뭘 부과합니까?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단 괄호 열고 보니까 뭐하고 뭐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뭐다? 가산세를 부과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 달은 위에 있는 자, 밑에 그림 2개 있죠? 종합부동산세 얘기만 할 겁니다. 밑에 상속세, 증여세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면 자, 종합부동산세 역시 뭘 받는 겁니까? 고지서.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재산세하고 그림이 똑같아요. 자, 누가 계산해요? 정부가 합니다. 뭘 받아요? 고지서 받아요. 받아서 내는 방법이에요. 그걸 지방세는 뭐라 부르고? 보통 징수. 국세 뭐라 부르고? 정부부가 과세. 둘 다 공통적으로 이건 법정기한 안 내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는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일단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직접 내는 게 무슨 납부고? 신고 납부고. 자, 고지서 받는 게 뭐고요? 보통 징수 혹은 정부부가 과세라고 합니다. 자, 넘겨볼게요. 이제 30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가산세와 가산금인데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무한 반복합니다. 알 때까지 약간 이렇게 반복해도 저희는 자꾸 까먹어요. 왜냐면 이게 공부를 계속 했었던 건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하는 요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약간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지금도 제가 세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한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한다. 자, 내가 직접 내겠다. 무슨 납부? 신고 납부. 고지서 받는다. 보통징수. 이 얘기만 지금 몇 번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아까 시간부터 지금까지 6번 했어요. 이게 3월달 되면 또 해. 5월 되면 또 해. 언제까지 한다고? 시험 볼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 무한 반복할 거니까 여러분 앉아서 계속 듣기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갑니다. 이제 가산세 언제 붙는다고요? 신고 납부가 불이행됐을 때. 자, 그럼 이때 가산세는 그럼 어떤 게 있냐?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고 납부기 때문에 신고에 관련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에 관련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둘로 구분돼요. 그래서 신고가 잘못된 것인지 납부가 잘못된 것인지. 다시 때 이 신고에 관련된 건 또 다시 둘로 쪼개져요. 이게 첫째
무신고냐. 둘째, 과소 신고냐. 다시 무신고가 또 두 개로 쪼개져요. 이게 부당하게 무신고된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무신고인지. 과소도 마찬가지에도 이게 부당한 과소 신고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과소 신고인지로 구분됩니다. 그럼 대체 부당이 뭐고 일반이 뭐냐 이건데, 저희가 부당하다는 건 전부 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중계약서 쓴 거라고 보면 돼요. 혹은 뭐 세금을 떼먹으려고 작정한 건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가산세는 묻지도 말고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다 40%예요. 부당하게 무신고했거나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면. 대신에 일반은 극히 정상적 계약이에요. 정상계약 상태에서 무신고했다면 20%, 정상계약 상태에서 과소했다 이때는 10%만큼 가산세가 각각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은 다 숫자별로 하면 힘드니까,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일단은 지금은 부당하다고 하면 다 몇 퍼센트? 40%. 일단 얘만 먼저 생각하면 돼요. 대신에 자, 납부 불성실인데 얘는 부당 일반 안 따져요. 무조건 하루 0.03%만 붙어요. 얼마씩? 하루 0.03%씩만 붙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시험에 나게 되면 뭘 낼까요? 이거 내죠. 이거 시험에 내게 돼도. 왜? 이걸 내는 출제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걸 낼 수 있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교재 봅시다. 30조 1번 가산세 갑니다. 자, 첫째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가 뭐예요? 신고 납부죠. 의무에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서 산출된 세액의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이다. 결국은 신고 납부가 이행이 안 되면 이때 붙는 게 뭐라고요? 가산세입니다. 자, 다만이야 밑줄 다만.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자, 조심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가산세예요, 가산금이에요. 가산세고 이제 8번째 얘기합니다. 가산세 언제 붙는다고요? 신고 납부 안 됐을 때 붙는 게 뭐요? 가산세예요. 자, 그럼 가산금은 언제 붙는 거예요? 가산금은 고지서 받아서 안 됐을 때 붙는 가산금이야. 그럼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신고 납부 안 되면 붙는 거, 뭐 가산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산금이 오더니 나도 좀 붙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것도 이해 안 돼요. 그럼 제가 더 쉽게 얘기할게요. 가령 제가 이분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죄송해요. 이분이 오더니 나도 같이 살자요. 그럼 나야 좋지. 근데 이건 도의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 가산세는 절대 가산금을 포함할 수 있다 없다? 포함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갑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가산세는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조세의 세목으로 한다. 요게 또 뭔 얘기냐면, 자, 그 3번에 조금 아까 여기 지워놨지만, 아까 그 을일 내야 될 취득세가 아까 800만 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얘가 신고 납부해서 아까 가산세가 붙었었죠? 얼마가? 320만 원. 그럼 얘는 40% 붙은 거야. 그래서 아까 얼마 됐다? 세금이 1,120만 원. 아까 적었었죠, 그죠? 그 제가 한 얘기가 원래는 800인데 신고 납부 안 돼서 가산세가 붙으면 그 세금은 이렇게 더 커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은 가산세가 붙었다는 것은 본래 세금이 뭐한다? 더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해당 조세, 지금 여기 아까 무슨 세였어요? 취득세였지? 취득세의 세목으로 본다. 그 얘기는 결국 취득세가 이만큼 뭐했다? 커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3번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자 역시 밑줄 이것도 해당 조세, 지금 한 건 취득세니까 취득세에 뭐로 본다? 세목으로 본다. 즉 취득세의 일부분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 납부 안 되면 항상 무조건 세금이 다 증가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은 취득세였고 양도세 합시다. 양도세. 그럼 아까 갑이 양도했죠? 그럼 갑이 낼 양도세가 1,000만 원이었다고 합시다. 1,000만 원인데 신고 납부가 안 됐어요.
안 돼서 가산세가 100만 원이 붙었어요. 그럼 그 친구가 낼 양도세 얼마? 1100. 그럼 결국은 걔도 양도세가 더 뭐 증가되는 형태. 그래서 이 신고납부 세금은요. 이 세 개는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신고납부 안 돼서 가산세가 붙으면 여기 붙으면 이 세금이 커지는 거고 여기 붙으면 요 세금이 커지는 거고 여기 붙으면 이 세금이 다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금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갑니다. 자 가산세는 두 가지예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옆에 뭐 있어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우측 페이지 가면 결론 31쪽에 있죠. 가산세가 양도소득세, 딱 그거 써놨으고만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표를 가만히 보면 다 똑같아요. 다만 양도소득세는 뭔가 하나 더 있어요. 뭐 국제거래 이게 있는데 요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취득을요. 국내에서 취득된 것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외국서 취득한 건 취득세를 부과 안 합니다. 근데 양도는 달라요. 양도는 국내에서 양도한 것도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국외에서 양도한 것도 세금 부과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취득은 그래서 국제거래가 없어요. 근데 양도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국제거래에서 뭐 했다? 사기쳤다면 얘 몇 퍼센트? 60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일단 기본은 얘입니다. 기본은. 그래서 항상 자 사기 자 부당하다 몇 퍼센트? 40%. 일반 무신고 20%, 일반 과소 10%고 대신 납부불성실은 하루 0.03% 이렇게 붙는다라고. 일단 지금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 페이지에 자 뭐 돋보기에 갖고 나오는 거 있죠. 지방세, 가산세의 종류와 구분해서 2016년도 개정 예정돼 있죠. 다 통과됐어요. 다 확정된 겁니다. 이제 아까 안 된 거 몇 개 있다고 아까 2개. 그래서 아까 곧 체크해 줄게요. 그게 아까 몇 쪽에 있었던 거냐면 아까 앞에 있던 거 몇 쪽이죠? 23쪽. 예. 아까 23쪽에 우측에 있는 건 있었어요. 그죠? 그거하고 아직 통과 안 된 게 또 있어요. 먼저 체크해 줄게요. 그 2개 빼고는 다 통과됐어요.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쭉 넘겨볼게요. 한참을 넘겨보면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한번 했었던 건데 자 373쪽에 자 우측에 보면요 373쪽 오른쪽에 보면 별표에 학교폭력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얘도 개정 예정돼 있죠. 요것도 아직 통과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2개 아까 20몇 쪽하고 얘하고 이 2개 빼고는 다 통과됐어요. 전부 다. 그래서 개정 예정이 아니고 다 확정이고 요 2개만 개정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2개 빼고는 다 법이 다 통과됐으니까 책에 개정 예정되어 있는 건 다 통과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그 2개 빼고 다시 원위치 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32쪽으로 갑시다. 이제 32쪽에 이제 가산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가산금 갑니다. 32쪽에 자 아까 가산금은 언제 붙는다 했어요. 고지서 받아서 안 냈을 때 붙는 게 이게 무슨 금? 가산금인데 그럼 가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좀 적을게요. 자 가산금은 일단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 을께서 갖고 있는 게 토지예요. 자 땅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매년 뭘 낸다고요? 재산세를 내고 요 세금은 이제 신고납부가 아니고 고지서. 그래서 토지에 대한 건 재산세를 언제까지 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요 기간에 세금을 내야 돼요. 요 때까지 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인데 요 친구가 자 9월 30일까지 이유여하 불문하고 안 냈다. 안 냈어요. 안 내면
정부는 이날 밤 12시에 붙여요. 뭘 붙이냐? 안 냈으니까 가산금이라고 해서 3%를 붙여요. 몇 프로? 3%. 요 금액의 3%. 그거 얼마예요? 3만 원. 이 붙어서 한 달 뒤에 1개월 지난 다음에 한 달 뒤 10월 31일까지 내라고 다시 와 고지서가. 얼마가? 103만 원짜리 고지서가 또 와요. 그럼 요때까지 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죽어도 되나 봐라. 안 낸다. 또 안 내요. 또 안 내면 정부는 요 순간에 요 날 밤 또 12시에 가산금을 또 붙여요. 그 또 붙는 가산금을 보고 저는 중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같이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 몇 퍼센트 붙냐면 1.2%가 붙어요. 그럼 뭐에 대해서 붙냐? 조심하세요. 103만 원에 대해서 붙는 게 아니에요. 왜? 이 100만 원 원래 조세가 얼마였어? 100만 원이고 아까 제가 가산금은 세금이 돼 이자다. 이자야. 그래서 안 내서 3만 원 붙어서 다시 왔어. 103만 원 왔는데 실제 103만 원 중에 얼마만 조세입니까? 100만 원만 조세고 3만 원은 뭐요? 이자야. 그 이 금액에 대해서 1.2%를 또 부과하면 이자가 붙는 꼴이 돼요. 이걸 보고 제가 뭐라 불러요? 복리이자. 이걸 사회에서 뭐라 해요? 사채이자. 그럼 국가가 돈놀이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빼고 당초 고지된 금액에 대해서 1.2가 붙어요. 얼마인데? 12,000원. 붙어서 다시 와요. 또 한 달 뒤에 언제? 11월 30일까지 내쇼에서 104만 2천원이 또 옵니다. 또 안 내. 또 안 내면 또 붙어. 또 붙는 게 역시 무슨 가산금? 중중가산금 아니에요. 똑같아요. 중가산금이에요. 그럼 계속 안 내면 중중중이게 예? 가산금 똑같이 얼마? 12,000원. 그래서 붙어서 또 오게 돼요. 계속. 그래서 안 내면 중가산금은 계속 붙어요. 언제까지 붙냐면 낼 때까지 붙어요. 그럼 계속 안 내면 최고 60개월까지 붙어요. 5년 동안. 최대 5년 동안 붙어요. 그 5년 동안 붙어도 안 내면요. 기뻐하라. 그 세금은 없어진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안 내고 버티면 국가는 그 세금을 더 이상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 친구가 제일 처음에 안 냈을 때 붙는 게 뭐고요? 가산금이야. 해서 가산금 첫째 그냥 일반 가산금에서 몇 퍼센트요? 3%. 언제 붙는다고? 제일 처음 체납했을 때. 처음 체납했을 때 붙는 게 가산금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도 안 내고 세 번째도 안 내고 계속 안 내. 계속 안 내서 붙는 게 이게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 몇 퍼센트요? 1.2%입니다. 얘 몇 회 이후? 2회 이후. 2회 이후 계속 체납하면 계속 붙어요. 계속. 그래서 처음에 붙는 게 뭐고? 가산금. 그 뒤에 붙는 게 뭐고? 중가산금. 자, 이 중가산금 아까 최고 언제까지 붙는다? 최고 60개월까지 붙어요. 안 내면 계속 붙어요. 계속해서 60개월까지 붙게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가산금은 몇 퍼센트라고 할까? 3%인데 쟤는 체납한 금액이 2만 원이건 3만 원이건 무조건 붙는데 이 중가산금은 체납한 금액이 커야지 붙어요. 즉 체납 금액이 작으면 안 붙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 중에 가장 체납이 심한 게 뭐냐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인데 보통 자동차세가 자 세금이 보통 얼마쯤 나와요? 보통 그 본인이 낸 거 얘기해봐요. 본인 낸 거 25만 원이면 뭐 소나타급이고 거의 그죠? 맞잖아. 그랜저급 같으면은 뭐 34만 원인가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요 그 한 분기 내는 거. 예, 6개월에 한 번씩 내잖아 보통. 예. 그래요? 어쨌든 자 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내는 자동차세가 얼마냐면 조그만 차는 8만 원 내고요. 조그만 차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큰 거는 26만 원인가 내고요. 조금 더 큰 거는 40만 원 내더라고요. 네, 차가. 그래서 근데 거기서 분기마다 내는 게
근데 여기서 보면은 8만 원, 20만 원, 40만 원 있죠. 제가 돈이 없어도요 40만 원짜리는 냅니다. 근데 20만 원짜리하고 8만 원짜리는 돈 없으면 안 내요. 가산금부터도 안 내요. 왜? 걔는 가산금 3% 붙잖아. 계속 안 내면 아까 중가산금 붙잖아요. 근데 국가가 정한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이 넘지 않으면 가산금만 붙지 더 이상 안 붙으니까. 어차피 낼 거에도 늦게 내도 돼요. 몇 프로니까? 3%. 그럼 8만 원에 3%하면 얼마인데? 2,400원만 더 내면 돼요. 몇 년 뒤에? 1년 뒤에. 1년 뒤에. 예. 그래서 중가상금은 체납한 것이 지방세였다면 적어도요. 그 금액이 30만 원 이상 체납해야만 중가산금이 붙지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 안 붙어요. 그럼 제가 아까 그 8만 원짜리 자동차세 굳이 낼 필요 없지. 왜? 언제 내면 돼? 아니 국가가 내라고 사정할 때 그때 내면 돼요. 근데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번호판 떼가잖아요. 그 못 떼가게 아파트 벽에 딱 붙여 자동차를 이렇게. 예. 번호판 못 떼가게. 두 번째 국세 갑니다. 그걸 믿습니까? 자, 국세는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100만 원 이상일 때만 중가산금이 붙어요. 요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가산금은 체납금액에 관계가 없지만 중가산금은 체납금액에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지방세 얼마 이상? 30만 원 이상. 국세 얼마입니까?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죠. 자, 교재 볼게요. 아니요, 세금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아까. 아예 세금이 없어집니다. 아예. 지금 이게 안 믿기세요? 60개월 지나면 진짜 세금 없어집니다.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법 이론상은 60개월 넘으면 세금이 없어진다고 돼 있는데 실상은 60개월 동안 버티는 분은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 전에 압류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돼요. 그 전에 거의 압류가 되겠죠, 그죠? 아까 뭐 자동차 번호판 얘기했지만 지금 차 번호판 안 떼가요. 안 떼가고 자동차 족쇄를 채웁니다. 예. 실제로 채워요. 바퀴에다가 차 못 나가게 구청에 나가 그 구청서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걸 묶어 놓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따 다시 얘기하고 자 봅시다. 32쪽 2번 가산금 1번. 자 가산금이라는 것은요.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데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관계법 등에 의해서 어디에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이게 가산금이고 또 납부기한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이게 최고 아까 몇 개월 60개월까지요.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다시 또 가산해서 붙는다. 이게 무슨 금? 중가산금이겠죠. 그래서 결국 처음에 안 냈을 때 붙는 게 뭐고? 가산금. 계속 안 내면 붙는 게 뭐고? 중가산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 가산금 적용률 보죠. 기억번 땡땡 가산금인데 조세를 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조세의 얼마? 100분의 3. 몇 퍼센트? 3%가 붙죠. 3%부터. 이게 처음 붙는 가산금. 자, 니은번 갑니다. 중가산금 가죠. 자, 2번.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몇 개월씩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000분의 12, 몇 퍼센트? 1.2%씩 더 붙어요. 이게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이고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해서 징수한 기간 몇 개월?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또 B번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국세는 아까 얘기했죠. 얼마? 100만 원. 지방세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지만 나에게 부과된 자동차세가 40만 원이다. 얘를 안 내면 뭐가 붙고? 가산금. 계속 안 내면 중가산금. 이렇게 계속 붙어요. 계속. 근데 나에게 부과된 자동차세가 8만 원이다. 안 내면 뭐는 붙지만
가산금은 붙지만 더 이상 중과상금이 있다 없다? 없다. 왜? 30만 원이 안 된 상태니까. 그래서 일단 그 금액별로 중과상금이 붙기도 하고 붙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산금, 중과상금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내가 직접 내겠다. 무슨 납부예요? 신고 납부고. 자, 신고 납부가 이행이 안 되면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세. 두 번째, 고지서 받는 겁니다. 뭐라 합니까? 보통징수 혹은 정부부가 과세고 제때 안 내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늘상 같이 학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넘겨봅시다.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제 34쪽으로 가요. 8번. 자, 납세자와 납세의무자인데 이거는 요번 연도 시험은 출제될 공산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34쪽입니다. 납세자와 납세의무자인데 자, 납세자하고 납세의무자하고 둘 다 같은 거예요. 둘 다 다 세금 내야 할 자입니다. 세금 내는 자를 보고 저희가 납세자, 혹은 납세의무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35쪽의 상단에 보면 자, 큰 도표가 나오죠. 그래서 납세자가 있고 얘 다시 어떻게 납세의무자하고 징수의무자하고 둘로 구분해요. 거기 써 있는 애들 다 세금 내는 겁니다. 근데 굳이 구분한다면 그 징수의무자에 돼 있죠. 이 징수의무자는 누구냐면 저희 학원으로 얘기할게요. 저도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월급 날인데 월급을 타면 꼭 세금을 떼고 나옵니다. 제 월급이 얼마냐면 월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인데 얼마 주냐면 96만 7천 원 줍니다. 얼마가 빠진 거예요 지금? 3만 3천 원 빠진 거죠, 그죠? 요걸 떼고 나와요, 요 금액만큼을. 이게 이제 저희가 원천징수 당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월급 탈 때 저희는 내가 받을 금액의 3.3%를 무조건 떼고 나와요, 무조건. 그럼 이렇게 떼서 그럼 이 금액을 학원이 갖는 게 아니고 뗐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가서 납부합니다. 그럼 학원 입장은 이 뗀 이 세금이 자기네 세금이에요, 여기 있는 근로자 세금이에요. 근로자 거 이걸 떼서 대신 내는 자, 그걸 보고 제가 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걸 내는 게 아니야. 이런 남의 걸 어떻게 받아서가 아니고 떼서예요. 떼서 대신 내는 게 이게 무슨 자? 징수 의무자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답 나왔죠. 이건 내 건 내가 낸다야. 내가 직접 내는 상황은 다 뭐가 되고 납세 의무자고, 남의 걸 떼서 대신 내면 뭐가 되고 징수 의무자가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원천징수는 시험에 난다. 아까 안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징수의무자 필요 없는 거예요. 됐고. 자, 납세의무자 가죠. 자, 내가 낼 거는 내가 직접 내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네. 첫째 뭐가 보이고 본래 납세 의무자, 둘째 뭐가 보이고 연대 납세 의무자, 셋째 뭐가 보이고 제 2차 납세 의무자, 넷째 뭐가 보입니까? 납세 보증인이라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주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갑니다. 아까 첫 시간으로 다시 가죠. 갑이 있었고 을이 있었고 얘한테 판 게 뭐였고 땅이었고, 자, 그래서 얘가 낼 세금 무슨 세? 양도소득세 였고, 얘가 낼 건 무슨 세? 취득세입니다. 자, 여쭤볼게요. 이 상태에서 땅을 취득한 애가 아까 누구였어요? 을이었죠. 자, 질문합니다. 을이 내야 할 세금 무슨 세? 취득세. 왜 내야 돼요? 취득했으니까.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내야 돼요? 을이 내야 돼요. 얘가 본인이니까. 요자, 이렇게 본래 세금 내야 할 자, 이걸 보고 제가 본래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누가 낼까? 갑이 내겠지. 왜냐면 아까 팔았으니까. 그럼 갑은 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럼 이때 갑이 뭐가 돼? 본래 납세 의무자. 그래서 자기의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세금은 본인이 직접 낸다 이거죠. 이게 무슨 자? 본래 납세 의무자. 요게 그 1번 얘기입니다. 참 쉽죠? 네. 자, 두 번째 갑니다. 요게 헷갈리면 안 돼요. 연대 납세 의무자하고 제 2차 납세 의무자인데 요게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연대 납세 의무자하고요 2차 납세 의무자는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요. 세금을 대신 낸다예요. 근데 이게 대신 내는 게 기분 좋게 말하면 대신 낸다고 여기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세금을 물어주는 거예요. 즉 얘가 안 내서 얘 세금을 내가 대신 다 물어주는 겁니다. 그게 연대납세 의무 혹은 뭐 제2차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대신 두 가지가 약간은 접근 방법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보죠. 자, 연대납세 의무가부터 갈게요. 자, 이건 저희가 지난번에 입문 강의 때도 아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자,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그 다음에 자, 저희 형이 있고 동생인 내가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자식들은 기분이 좋겠죠. 그죠? 왜? 상속받으니까.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형이 받은 상속 재산이 90억, 내가 받은 금액이 10억이에요. 어쨌든 둘 다 뭘 내야 됩니까? 둘 다? 저 상속세 내야 돼. 상속세 내야 돼요. 여기까지는 둘 다 볼세금을 내야 되니까 본래납세 문제가 된 거예요. 된 건데 이때 문제가 형이 90억을 상속받고 세금을 안 냈어요. 안 내면 동생이 형의 세금을 대신 물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됐는데 근데 형이 왜 세금을 안 냈냐 따져보니까 첫째,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돈 아깝다고 안 낸 거예요. 그래도 나는 물어줘야 됩니다. 둘째, 형이 상속받아서 이 돈을 다 썼어요. 다 써서 돈이 없어서 못 냈어요. 그래도 대신 물어줘야 돼요. 이 상대방이 결국은 이 상대방이 돈이 있어서 안 냈건 돈이 없어서 안 냈건 이건 의미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안 내면 무조건 대신 물게 하겠다. 이게 무슨 납세 의무?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엔 2차 납세 의무인데 그럼 얘는 뭐냐? 얘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렇게 갑시다. A 법인 있어요. A 법인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A 법인에 자 누가냐면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이 회사의 주식을 무려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는 자입니다. 어찌 보면 거의 주인장이죠. 그죠? 자, 이때 A 회사가 내야 돼요. 자, 법인은 무슨 세금을 낼까요? 당연히 법인세를 내겠죠. 자, 근데 이때 이 회사가 법인세를 안 냈대요. 왜 안 냈을까요? 돈이 있는데도 안 냈을까? 돈이 없어서 안 냈을까? 그렇죠. 보통 회사는 돈이 없어서 못 내요. 돈이 있어서 안 내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일부러 고의부도 낼 거 아니면 정상적인 회사면 돈이 없어서 못 내지 있는데 안 내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안 낸 건 딱 하나입니다. 언제? 돈이 없어서 못 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해당 과점 주주는 이 회사의 세금을 대신 물어줘야 돼요. 자, 그럼 똑같이 물어준 거예요. 그죠? 그럼 이쪽하고 차이점이 뭐냐? 얘는 돈이 있어서 안 냈건 없어서 안 냈건 관계없이 무조건 무는 거고 얘는 언제만 물어요? 돈이 없어서 못 냈을 때만 무는 거. 여기 달라요. 상황이. 그래서 있건 없건 안 내서 무는 건 뭐가 되고 연대 납세 의무. 없어서 못 낸 건 뭐가 되고 2차 납세 의무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계속 있어요. 근데 쌤 그럼 대충 알겠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그럼 형이 돈이 없어서 못 냈다라고 합시다. 형이 상속되고 돈이 없어 못 냈어. 그럼 무슨 납세 의무야? 연대 납세 의무야? 그러면 얘도 회사가 돈이 없어 못 냈어. 그럼 무슨 납세 의무야? 왜 똑같은 건데? 돈이 없어서 못 냈는데? 아니야. 성격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고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 냈다. 돈이 없어서 못 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이 두 개가 이게 중복돼요. 그럼 이 경우는 돈이 없어서 못 냈다고만 가정한다면 이걸 2차 납세자로 봐야 될지 연대 납세자로 봐야 될지 혼동이 돼요. 그래서 저희 법은 돈이 없어서 못 냈을 때 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건 딱 4가지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네 가지를 빼고는 그치? 대신 묻어주면 다 무슨 납세 의무? 연대 납세 의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밑에 교재에 보면 자 35쪽에 밑에 표 있어요. 표, 도표. 자 2차 납세 의무자의 구분이라는 표 보이죠? 보입니까? 자 첫째 봐요. 첫째 번째 칸님 자 해산법인이 내야 한대요. 해산이 뭐냐면 회사 문 닫는 겁니다. 얘가 못 내. 회사가 왜 문 닫을까요? 망했어. 그러면 옆에 누가 대신해요? 청산인 혹은 재산을 분배받은 자가 대신해요. 둘째, 자 누가 나옵니까? 두 번째 칸. 비상장 법인데 있죠? 자 이거 고칠게요. 그냥 법인이 앞에 비상장 지우세요. 여기 법 바뀌어서 이건 법인 그냥 법인이 비상장 삭제하세요. 결론 누가 못 냈다? 법인이 못 냈다. 그 옆에 대신 누가 내요? 무한책임 사원 또는 누구? 과점주주. 세 번째, 무한책임 사원 혹은 과점주주가 못 냈어요. 그럼 누가 대신 내요? 법인이. 넷째, 사업 양도자가 못 내요. 누가 대신 내요? 사업 양수자가 대신 냅니다. 그럼 이렇게 어쨌든 대신 내는 거, 그 네 가지는 공통점이 다 돈이 없어서 못 낸 거고, 그 네 가지일 때만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그 네 가지를 빼고 나머지 경우는 다 뭐가 된다?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해될랑 말랑하죠? 네, 일단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시험에 자주 나는 부분 아니니까. 그래서 그 뒷페이지는 뭐 알아서 정독해 보시고 자 넘어와서 이제 38쪽으로 갑니다. 자 38쪽에 이제 4절 납세 의무에 성립, 확정, 소멸 파트가 나올 건데요. 얘도 크게 체크합니다. 체크해 놓고 이것도 시험에 엄청나게 자주 언급이 돼요. 그래서 얘는 좀 쉬었다가 이 성립부터 이어서 같이 볼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